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한국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를 뒤흔든 굵직한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이버 트럭의 한국 첫 인도 소식입니다. 사실 이 모델은 공개 초기부터 말도 많고 관심도 많았습니다. 한국 도로 환경에서 이게 가능할까? 디자인이 너무 파격적이다 같은 반응이 많았죠. 그런데 실제 인도가 시작되자 그동안의 논란이 싹 묻히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사이버 트럭은 단순히 한정판 희귀 차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실물 크기 인증 영상이 수천 번씩 공유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 찍고 올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제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브랜드 전체에도 관심이 몰리는 법이죠. 테슬라는 이걸 정확히 노렸습니다. 사이버 트럭 자체는 판매량을 책임지는 모델이 아니에요. 브랜드의 관심도 화제성, 기술력 같은 무형의 이미지에 강한 영향을 줍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흥미로운 건 사이버 트럭의 등장 이후 모델 Y나 모델 3 관련 검색량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가 너무 크니까 모델 Y는 어떨지, 테슬라는 그래도 전기차의 기본 완성도가 있다더라, 그런 반응들이 이어지면서 기존 모델들의 수요 회복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종합하면 사이버 트럭의 한국 첫 인도는 단순한 차량 출시가 아니라 한국 전기차 시장의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심 상승이 실제 수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1월 7,632대 판매로 수입차 전체 판매 1위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10월에 BMW, 벤츠에 밀려 잠시 3위로 내려갔을 때는 주니퍼 효과가 끝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지만 한 달 만에 완전히 반등했습니다. 이 정도면 테슬라 브랜드는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한국 수입차 시장은 테슬라만의 무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BYD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11월 BYD는 1164대 판매, 수입차 전체 5위에 올랐습니다. 은통 강자인 넥서스를 제치고 4위 볼보와의 격차도 아주 작습니다. BYD의 대표 모델 시라이언 7은 680대, 아토3는 444대를 판매하며 전기차 베스트셀링 순위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두 모델의 흐름을 보면 한국 소비자가 전기차에서 여전히 SUV 중심의 수요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합니다. 결국 지금 한국의 수입차 시장은 테슬라가 다시 정상을 차지한 가운데 BMW와 벤츠가 그 아래를 지키고 그 뒤에는 BYD 같은 새로운 강자가 빠르게 판도를 흔드는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주제를 강하게 조이고 있어요. 이제는 그냥 중국산 비중을 줄이자가 아니라 아예 배터리와 주요 부품에서 중국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기조가 완전히 굳어진 분위기입니다. 특히 IRA 새 공제 기준이 올해부터 더 까다로워지면서 배터리셀, 소재, 전자부품 어디라도 중국산이 포함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FEOC 규정까지 덧붙이면서 중국과 연결된 기술은 공급망에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셈이죠. 이 변화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완성차들이 북미의 배터리 공장을 몰아넣는 것도, 한국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도 결국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인 거예요. 테슬라 역시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을 더 키우고 있고 중국 의존도를 줄인 버전의 모델 구성도 자연스럽게 필요해졌습니다. 미국 규제가 강화될수록 해외 시장에서도 중국산 부품을 쓴 모델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가격, 출시, 일정 구성까지 모두 흔들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종합해보면 2025년 한국 전기차 시장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전면적인 재편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의 흐름은 올해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가파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앞으로 어떤 브랜드가 이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느냐, 그게 곧 한국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승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우리는 큰 돈을 벌어가려면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말하지만 시장은 꾸준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방향을 잃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주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시장은 낙관 속에 사라지고 공포 속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로 그 공포의 초입에 있고요. 매일 뉴스에서는 고점과 리스크, 긴축이란 말만 들리고 계좌를 열 때마다 손이 먼저 떨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포 속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뉴스 헤드라인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개미들은 현금을 늘리며 뒤로 물러서고 있는 지금, 그 반대편에서 블랙록과 JP모건의 자금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최근 리서치 노트에서 AI 로봇 에너지 전환 산업은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40%를 재편할 것이라 밝혔고, JP모건은 지난달 리스크 자산 순매수 규모를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렸습니다. 다시 말해 공포의 시장을 매수하는 건 언제나 기관이었고 그들의 확신이 개인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하락이 아닙니다. 망설임이에요. 2018년 테슬라 주가가 $70였을 때 그때 시장은 테슬라는 안 된다라는 말로 가득했지만 머스크는 단 한 문장으로 그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던 투자자들은 단 2년 만에 자산이 10배가 됐어요. 그때 겁냈던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뉴스만 보고 있고 움직였던 사람은 이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M7 종목들을 이미 놓쳤다고요? 괜찮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 더 크게 터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에는 늘 주인공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따라 수십 개의 조연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든요. 테슬라 혁명 이후 1년 뒤엔 배터리셀 기업들이 3배, 5배씩 뛰었고 엔비디아가 AI를 터뜨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마이크론, 서버 전력을 담당하는 버티브 같은 기업들은 단 몇 달 만에 엔비디아 상승률의 3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확산 구조입니다. 블랙록과 JP모건은 이미 1차 AI 기업보다 2차 수혜군 비중을 더 늘리고 있어요. 지금 시장도 똑같습니다. AI, 로봇, 에너지, 세 개의 산업이 동시에 확장되는 건 지난 30년 금융사에서도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월가는 이걸 두 번째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단순히 오르내리는 구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안에서 자금은 초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블랙록, JP모건 같은 기관들은 이미 3분기 전부터 이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같은 개인은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시점이 항상 두 박자 늦어지죠.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늦게 따라가면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한 발 빠른 정보와 산업의 전환점, 그리고 기관의 실시간 자금 흐름,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다음 사이클의 문이 열릴 때 밖에서 구경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건 단순한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산업 구조와 자금의 방향성, 그리고 다음 섹터 순환이 언제 오는지를 함께 분석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결국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유와 여유를 원하지만 그걸 만들어주는 건 결국 자본이니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한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이 열릴 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핵심 종목의 구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매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 이슈와 수급 동향까지 종문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실질적인 무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정보들 준비한 거고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몰라도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돈을 벌어가는 시대예요. 시장을 미리 읽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